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5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인공지능 관련해서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디지털 서비스의 AI 혁신, 그리고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증시 한번 볼까요? 뉴스 보면 월가의 전설이 담은 중소형주 러셀 ETF를 아시나요? 태영건설 신용등급 C 하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정몽구 사망설, 현대모비스 급등 이후 헐헐 나는 음식료주. 요즘에 음식료주에 B2가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박스피 대신 3000P 언제 오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국장보전 미장, 하반기 코스피 비중 확대가 답이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 좀 있네요. 이어서 증권홈 가보시면 업종 상위가 해운사, 그리고 가구, 식품이 있고요. 식품도 뭐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사조 산업도 상한가를 쳤네요. 테마 상위는 수산, 구제역 뭐 이런 게 있고요. 한정고 시한율 보면 11원 오른 1389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는 하락을 했네요. 금 시세는 상승을 했고요. 원자재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납, 천연가스, 옥수수 모두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국내 증시 보면요. 코스피는 2758.42포인트로 플러스 0.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62.19포인트로 마이너스 1.05% 하락. 코스피 200은 376포인트로 플러스 0.33%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만 매수를 했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 매도.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매수, 개인 기관 매도를 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드위즈,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로템, 두산에너벨티는 상승했고요. 반면에 HLB,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한미반도체, 한국가스공사는 보합이네요. 알테오젠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외국인 순매도 에코프로머티, HLB, 기관 순매수 현대모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기관 순매도 보면 SK하이닉스, 그리드위즈, 하한가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사조 대림, 사조 산업. 하한가는 NSM, 상승은 사조 우양. 보합은 데이플러스, 하락은 디피코, 거래량 상위는 오가닉틱, 코스메틱, CJ 시푸드가 보이고요. 고가 대비 급락은 그리드 위즈, 디피코.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는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KB금융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해외 증시를 봐야 되겠죠.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산업은 하락을 했습니다. 38,589.16포인트로 마이너스 0.1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승을 했네요. 17,688.88포인트로 플러스 0.12% 상승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5,431.6포인트로 마이너스 0.04%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은 상승을 했고, 반면에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하락을 했고요. 주요 뉴스 보시면 국장보다 미장, 요즘에 국장보다 미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죠. 저 또한 국장보다 미장을 좀 더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나스닥이 역대 최고 마감을 했다는 소식. 나스닥이 5일째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뭐 이런 우려도 있죠. 고점 찍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시장 지표, 그리고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죠. 그럼 이어서 S&P 500 맵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2% 상승,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0.82% 하락, 구글은 0.92% 상승했고요. 메타도 0.01% 상승, 엔비디아 1.75% 상승, 그리고 AMD 마이너스 0.17%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2.44%나 하락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S&P 500이 혼조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S&P 500은 하락을 했구나. 사실 또한 해당 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뉴트럴에서 지금 피어로 넘어갔죠. 공포 구간이라고 합니다. 38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인공지능,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죠. 과거에는 진짜 SF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술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의 곳곳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서비스 분야인 AI 기술 활용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혁신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죠. AI가 디지털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AI는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지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작업 자동화를 하고 있고 새로운 기능 및 경험 또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모두 공감하시죠? 우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AI는 사용자 행동 패턴이라든가 뭐 쇼핑했을 때 보면은 무조건 그게 추천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선호도를 분석하고요.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자의 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을 광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작업 자동화인데요. AI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자동화해서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챗봇은 고객 문의에 자동으로 답변하고 있고 자동 결제 시스템은 결제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 및 경험 제공인데요. AI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서비스 기능 및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번역 서비스는 실시간 번역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기술과 결합된 AI는 사용자에게 몰입감이 넘치는 경험 또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서비스에서 AI를 또한 만날 수 있는데요. AI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다양한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를 적용이 되고 있죠, AI가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우선 사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유명하죠. 챗GPT 기반의 AI 도우미인 코파일럿이 탑재되어 엑셀의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도비 포토샵에서는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가 적용되어 키보드만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스포티파이의 AI 디자인은요, 사용자의 음악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형 음악을 추천하고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음악 재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행 서비스에서는 익스피디아는 AI 기반의 여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여행 목적지라든가 예산, 여행 스타일 등을 기반으로 최적의 여행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고거래 서비스에 보면 미국의 중고거래 플랫폼 넥스트도어에서는 AI 도우미가 탑재되어 중고거래 상품 설명문 작성 및 검토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혁신적이죠. 그리고 교육 서비스도 단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듀오링고라든가 헬로톡 등 언어 학습 앱에는요, AI 기반 스피킹 테스트 기능이 제공되어 사용자의 발음이라든가 표현 능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학학습의 콴다에서는요, AI 기반 문제풀이의 도우미가 탑재되어 사용자의 문제풀이 과정을 안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AI의 일상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다라는 큰 주제로 보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AI는 이미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었죠.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발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럼 제가 왜 SXL에 투자하는지 그 이유를 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높아지는 투자 매력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죠. 인공지능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면 인공지능은 반도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에서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XOXL에 투자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 성과를 3배 확대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ETF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XOXL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XL 투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SXL에 투자함으로써 돈 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SXL 3배 레버리지 투자는요, 자신의 자산을 돈 복사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 하락 시 큰 손해 또한 돈 삭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SXL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제가 설명드릴 핵심 정보를 꼭 숙지하시고 판단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AI 산업 성장의 전망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요. 주요 투자 분야로는 말씀드린 헬스케어라든가 금융, 제조업, 소매업,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 지원을 살펴보자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고 이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이제 성장 전망이 있지만 이건 불확실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요소도 꼭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고 해당 내용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XOXL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요. SOXL은 미국, 티커는 SOXL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 운용 보수는 0.76%. 그리고 보유 비중 탑 10을 보시면 IC 반도체 지수가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AMD, 마이크론, 아날로그 디바이스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지표는 시가총액이 17조 원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0.28%, 운용 자산은 16.9조 원, 순자산 가치는 어느새 83,448원까지 올라왔네요. 운용 보수는 0.76%고요. 배당 소식 보시면 작년 배당 기점으로 2023년 기준이죠. 분기마다 분기 배당을 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4번 했죠. 한 주당 배당금이 연 0.15달러 정도 됐고요. 배당 수익률은 연 0.2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어서 XOXL 관련해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74.21달러 찍고 주정창 1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를 좀 하다가 드디어 2023년 초에 이렇게 상승의 한 세트 시그널이 발생했죠. 상승하겠다 라는 시그널이 발생했고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상승의 한 세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쭉 5선 회복했고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5월에 장대 양봉이 섰는데 엄청 좋은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바로 이 직전 날의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출현한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나 상승할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을 다시 발생시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양봉 6월 달에 좀 다시 안 좋았죠. 안 좋았다가 이 5선 월봉상 5선을 터치하고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기염을 토합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보면은 한 세트, 두 세트 상승의 한 세트가 하나 더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을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테스트하러 가겠죠. 그래서 양봉으로만 돌파한다 그러면 홀딩을 저는 할 거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어, 음봉이 나와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 익절을 하고요.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추이를 좀 감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돌판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해서 차근차근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다시 또 여기 최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도 한번 봤는데요. 이때만 해도 저는 하락 시그널이 발생했네. 뚜껑을 따나 보구나 해서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갑자기 장대 양봉이 또 들어섰네요.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여기 매수 타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승할 여력이 클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주봉으로도.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변동성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SXL 투자 시에는 투자 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자기의 자산을 몰빵하는 것보다는 가용자산,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의 한 10% 정도만 딱 띄어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어떨지, 그냥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SXL은 단기 투자보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나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단기 투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모아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본격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또한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XSL 투자는 다른 투자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TQ 또한 매수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도 삼성전자라든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